안녕하세요. 시간이 돼서 제27차 지역의료혁신 정책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대 의과학과 소속으로 있는 최지엽입니다. 오늘 연자로 모신 분은 연하금 박사님이신데 연하금 박사님은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현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발표 주제는 공지 드렸던 것과 같이 지역 필수 의료 정책 현안 진단 및 향후 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발표 시작하면 될까요? 네,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자료 지금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하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지역 필수 의료 정책 진단 및 향후 과제입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지역 필수 의료 관련해서 이제 자료들을 정리해서 이제 발표를 해왔었는데 올해 이 필수의료법이 통과된 이후에 좀 많은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검토할 내용들이 있어서 저도 이번 발표를 기회로 다시 법령이나 또 정책들을 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완전하게 좀 정리된 상황이 아니니까 요 중간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발표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논의의 시작, 그다음에 지역 필수 의료 관련 최근의 정책 현안을 좀 진단해보고 앞으로 이 지역 필수 의료 관련해서 어떤 정책 목표와 또 과제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논의의 시작입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최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보편적 필수 의료 제공 공백이 좀 현실화되고 있고 또 보편적 필수 의료 제공의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역 필수 의료 위기가 또 과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 지역 필수 의료 위기는 사실 수십 년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좀 가시적인 위기로 표출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위기가 발생한 좀 원인들을 좀 살펴보면 지역 필수 의료에 대한 인력 부족 문제, 그다음에 지역 또는 이제 필수 의료 체계 내에서의 전달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보상의 불공정한 문제, 또 의료 사고 등에 대한 이게 부담 문제, 이러한 좀 구조적인 원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지역 필수 의료 위기를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것도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어떤 역사를 보면 그동안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는 위기를 혁신을 위한 기회로 삼아서 이 전환해온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발전했던 경험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역 필수 의료 위기 역시 그간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어 왔으나 관행적으로 고착화돼서 개선이 어려웠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최근에 이 지역 필수 의료 정책에 대한 주요한 또 어떤 모멘텀들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작년에 이제 의료개혁 특위가 구성이 되고 의료개혁 1, 2차 실행 방안이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 뭐 실행 방안들이 아직 부족하다라고 또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간 다루지 않았던 어떤 필수로 영역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다루어 보고 그다음에 의료 인력 또 전달 체계, 보상 체계, 안전망 측면에서 좀 혁신적인 대안들도 마련해 보고 또 2차 실행 방안을 통해서 1차 실행 방안에서 나왔던 방향성을 토대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라든지 또 심화 확장했던 그런 부분들이 또 지역 필수 의료의 정책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이제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 과제로 이 필수 의료와 공공 강화 이 부분도 국정 과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향후 5년간 이 필수 의료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국정 과제로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2025년 9월에 이 필수 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 법안이 이제 제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간 지역 필수 의료 정책들이 좀 시행이 되긴 했지만 사실 일회성 사업을 중심으로 좀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지속 가능한 지역 필수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어떤 법적 기반이 확립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역 필수 의료 위기가 인식이 된 후에 이례적인 대응이 아니라 어떤 제도적 구조적 전환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정책적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역 필수 의료 정책 현안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살펴볼 부분은 이 지역 필수 의료 또 공공 의료와 관련돼서 최근에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동안 이 공공의료 중심으로 개별 병원에 기반한 소유와 기능 중심의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즉, 한 병원이 개별 병원을 지원하고 그 개별 병원이 잘하면 뭐 공공의료가 잘 돌아가고 그 개별 병원이 힘들어하면 또 그 부분에 공백이 발생하는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해왔던 부분이 있고요.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다 시범 사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 일시적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는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개별 병원 역량 중심으로 지원이 되면서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어떤 체계 같은 것들이 이제 부재했다라는 부분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좀 개별 의료기관의 역량에 의존하고 또 책임을 좀 최종적으로 지는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도 그동안 가졌던 이제 구조적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공공의료 관련된 큰 이제 법령의 변화를 통해서 이 공공의료 정책의 패러다임의 진화를 살펴보면 먼저 1단계에서는 2000년도에 공공보건법이 제정이 되면서 어떤 소요 중심이었지만 어쨌든 공공의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라든지 지원을 위한 기반이 마련이 되었고 그 이후에 공공보건의료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소요보다는 기능을 중심으로 이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패러다임이 1차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지역 필수의료 특별법이 이제 2025년에 제정이 되면서 이제는 이렇게 개별 기관 단위의 뭐 소요든 기능이든 개별 병원 단위의 지원이 아니라 진료권 단위로 필수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번 필수의료법 제정을 통해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게 뭐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이 필수의료법 제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개별기관 지원을 넘어서서 이제 진료권 협력체계 지원을 해주는 부분, 그다음에 시범사업 등의 일시사업 지원에서, 이제 법적 의무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한 부분, 그다음에 개별병원에 물론 지원을 해주지만 개별병원의 어떤 책임을 너무 의존하는 부분에서 국가와 지역이 책임을 더 강화하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앞으로 패러다임의 진화가 이제 이루어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저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사실, 그동안 2000년도에 공공의료법이 제정이 된 이후에 공공의료라는 용어 자체는 약 20년, 25년간 통용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지만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대한 용어는 최근 거의 2, 3년, 5년 사이에 크게 정책적으로 부각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도 과연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가 어떤 개념적인 차이가 있고 또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복잡하다, 또 구조화가 안 되어 있다라는 이제 의견들도 이제 계시는데요. 물론 이게 확정적으로 아직까지 답을 낸 상황은 아니지만 이 필수의료법에 기반해서 이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필수의료법 제2조 제2호의 진료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연결 지어보면 결국 지역의료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이 필수의료를 보장할 것인가라는 측면과 좀 맞닿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필수의료라는 개념은 이
필수의료법 제2조 제1호에 이제 필수의료란 하면서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 또 시급성, 중대성의 을 가진 분야로서 우선순위가 있는 분야라고 이제 또 어느 정도 무엇을 보장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이제 필수의료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의료는 이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가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책무의 역할과 또 이제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그동안은 이제 뭐 공공의료냐, 뭐 공공의료 중심으로 공공의료 정책이 다루어졌지만 앞으로는 이제 지역 필수 의료에 대한 좀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이 지역 필수 의료는 결국 이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 공공의료 모두를 결합된 방식으로 지역에서 필수 의료가 체계적으로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이 지역 필수 의료가 추구하는 그런 이제 정책적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러한 지역으로 필수 의료는 개별적으로도 개념적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또 각각의 뭐두 가지 영역씩 결합되었을 때도 또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법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연계가 되는데요. 먼저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와 관련해서는 이 두 개가 결합이 될 경우에는 특정 진료권에서 필수 의료를 완결적으로 제공하는 이 지역 필수 의료 체계와 관련이 되어 있고 이거는 법 진료 협력 체계와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 의료와 공공 의료가 결합이 될 경우에는 국가가 필수 의료 제공을 직접 책임지는 체계로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공공정책 수가든 특별회계를 활용하는 것이든 아니면 권역 책임 의료기관 지정과 같은 이런 자원을 또 병원을 활용하는 부분들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공공 의료와 지역 의료가 결합이 될 경우에는 지역별로 소유의 개념이 아닌 또 기능적인 측면에서 공공의료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 역할을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 공공의료와 지역의료가 결합이 될 수 있고 이 부분은 필수의료법 거점 의료기관이라든지 전문센터 이런 부분들과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이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러한 그 개념들이 결과적으로 이 필수의료 지원법에 어느 정도 명시가 되고 또 연계성이 나타나면서 이 필수의료 지원법이 이 필수의료, 지역의료 또 그 공공의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개념인 어디다 보장을 해주고 또 어떤 공간에다가 제공을 해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주고 또 이거를 강화하는 그 체계, 그 강화 지원 체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명시를 하면서 법률이 이 세 가지 그 3차원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좀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 필수의료법이 과연 지역 필수의료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 아직까지 이제 이 법이 완결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상당 부분이 좀 시행령으로 좀 넘긴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메꿔 나가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현 시점에서 살펴봤을 때 이 지역 필수의료법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의의를 보면 먼저 첫 번째로 법적 구속력 측면입니다. 현재는 대부분 지역 필수 의료 공공 의료 사업들이 일회성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법을 통해서 국가 책임을 명문화시켰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 안정적인 재정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역 필수 의료법에 관심을 갖는 그 많은 분들께서도 보시는 게 이 특별회계의 예산 부분인데요. 거의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이제 연 단위로 생기다 보니 이런 측면에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졌고 또 지속 가능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활용도가 좀 높은 법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 개별 병원을 그동안 지원했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 법 자체적으로도 진료 협력 체계 구축, 또 네트워크 기반 환자 관리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는 개별 병원 단위로 지원해주는 방식을 넘어서 네트워크 기반으로 이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부분도 법적으로 명시를 해두었고 또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중앙 주도의 획일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서 진료권별로 지역이 주도해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이제 거버넌스를 마련했다라는 측면에서도 이 지역 필수 의료에 대한 정책에 좀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에서 명시된 부분들과 좀 관련돼서 살펴볼 부분들이 있는 내용들인데요. 먼저 법적 기반 및 구속력 확보 관련해서는
좀 봐야 될 부분이 제4조입니다. 이 지역 필수 의료는 사실 독립적으로 아예 독립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라 뭐 의료법이라든지 건강보험법이라든지 공공의료법이랑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은 필수 의료 강화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 관해서는 이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제 적용한다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 필수 의료에 대한 정책은 이 필수 의료법을 기반으로 수행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들 이외에도 이 필수의료법에는 종합계획 수립, 그다음에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문제,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거, 그다음에 성과평가를 하는 등, 이 지역 필수의료를 실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이행 체계에 대한 부분들도 법적 구속력 있게 이제 담아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정적인 지원 보장과 이제 지속 가능성 확보 부분인데요. 이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제21조의 지역 필수의료 수가 지원 부분입니다. 이 수가 지원 부분에서 건강보험 수가를 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의 그 요양급여 비용 산정과는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명시를 해두어서 우리가 이 뭐 상대가치 점수나 환산 지수에 좀 획일적으로 갖춰져 있는 그 경직된 구조에서 벗어나서 지역 필수 의료와 관련해서는 훨씬 더 유연하고 탄력적이고 그다음에 대안적 뭐 지불제도와 같이 새로운 혁신적인 지불제도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이제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시범사업 형태로 뭐 다양한 대안적 시범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내용은 보건의료기본법상에 그 시범 사업의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법적 근거가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필수의료법에서는 아예 지역 필수의료 수가 지원 부분을 법적으로 명시를 해두었기 때문에 좀 대안적 지불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또 의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 예산과 관련해서도 지역 필수를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매년 이 담배세, 담배 관련 세금, 개별 소비세의 55% 이게 가장 이제 큰 재원이 될 텐데 이 부분과 연동해서 매년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지역 필수 의료와 관련돼서 선제적, 안전적 재정 투자의 기반이 마련된 그런 이제 부분을 또 참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 부분은 이제 네트워크 기반의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또 법적 기반이 제공된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개별 기관, 즉 점단위 지원해서 앞으로는 뭐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형태로 이제 전환을 계속 유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 제시가 되면서 앞으로는 개별 병원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좀 전환하는 형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부분은 지역 주도, 지역 중심의 거버넌스 혁신을 이제 현실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중앙에서는 거시적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총 예산 규모, 또 성과평가의 업무만 담당하고 지역에서 세부 모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또 맞춤형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는 등 좀 지역의 자율성과 권한을 많이 부여했다라는 점에서 또 거버넌스를 좀 혁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필수의료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이제 지역 필수의료 정책에 대한 많은 어떤 전환들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이 완전한 또 완결성을 갖춘 법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에 기반해서 추가적으로 고민을 하고 또 보완해야 될 영역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먼저 범위 설정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법에서는 필수의료와 진료권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의는 하지 않고 좀 어느 정도 방향성 중심으로만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필수의료와 진료권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서 이 정책을 좀 추진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법제도와 관련해서도 이제 내년에 실태조사를 좀 수행을 하고 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내후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성과평가 체계까지 갖추어가는 그런 이행 체계를 이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도 이제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은 있지만 사실 이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또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들은 많이 있었지만 이게 현실화되기에는 좀
어려운 지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협력 체계를 어떻게 실제로 작동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인력 확보 문제인데요. 이 법과 관련해서 가장 이제 전문가분들께서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아무리 모델도 좋고 지원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결국은 현장에서 작동을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인력이 진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현장 작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들이 더 보완되어야 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원이 사실 없던 재원이 약 1조 원 넘게 새로 생겼는데 과연 이 재원을 어디다가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인지에 대한 아직 그 사업 계획이 아직은 부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년 동안 잘 준비를 해서 이 확보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된 재원을 어디에 지원을 해줘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1년 동안 좀 잘 정비해 나가는 작업도 이제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보면 이 법 제정을 시작점으로 실질적인 지역 완결 필수료 체계 구축을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이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정책적 현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지역 필수료에 대해서 어떤 방향화에 좀 어떤 과제들을 검토해야 되는지를 좀 대략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그 지역 의료 체계를 이제 구축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재정 투자를 좀 체계화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부분, 또 인프라 평가 체계를 이제 구축하는 부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지역 의료 체계 구축 부분입니다. 지역 의료 체계 구축은 크게 세 가지의 세부 추진 과제를 한번 제시를 해보았는데요. 필수 의료에 대한 거점 의료기관이란 전문센터를 구축하는 부분, 또 지역 완결형 의료 전달 체계로 이제 개편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필수 의료 진료 협력 체계를 이제 활성화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필수 의료 거점 의료기관 및 전문센터 구축입니다. 이 필수 의료법에서는 필수 의료 거점 의료기관과 또 전문센터를 지정하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법에 의거해서 이제 거점 의료기관 을 좀 지정을 하고 어떤 역할을 주고 그 역할에 따라서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이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거점 병원이 지정이 되면 이 거점 병원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해주고 또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이제 보상 체계도 신설을 하고 또 이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한 작업들도 검토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완결형 의료 전달 체계 개편과 이제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이 지역 의료 전달 체계 개편과 관련돼서는 의료 개혁 1차, 2차 실행 방안에서 좀 상당 부분 방향성이 많이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상중 종합 병원 의원의 역할을 방향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두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뭐 하나씩 좀 살펴보면 크게 이제 상종, 그다음에 포괄 2차, 또 전문 2차, 아급성기, 요양병원, 또 의원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환자 중심 진료에 집중해 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하고 또 효율적인 의료 전달 체계의 중추로서 전환하기 위한 좀 그 지원 방안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비중을 관리하고 병상 구조 전환을 유도하고 또 전문 의뢰 회송을 좀 강화시키고 또 정부 정책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고요. 2차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포괄 2차와 또 전문 2차 부분입니다. 포괄 2차는 대부분의 의료 문제를 해결 가능한 좀 종합적인 형태의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 전문 2차는 종합적인 영역은 아니지만 필수 진료에 특화된 전문 역량을 갖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그게 이제 2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 또 중간 허리 역할을 좀 담당할 수 있는 아급성기 의료기관이라든지 또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에 대한 부분들이 또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이 1차 의료 지역사회 기반의 이제 1차 의료 모델도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돼서 이제 정부가 발표를 할 준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완결형으로 3차부터 1차까지 어느 정도 이제 개편의 방향성을 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지금 만들어가는 중이고요. 특히 이제 이런 전달 체계를 좀 개편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계속 좀 지적이 되는 부분은 이게 결국은 기능 중심으로 분류가 되고 그러다 보면 중증도 기반의 기능이 분류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이 중증도 분류 체계는 현장을 좀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현장 체감 기반으로 중증도 분류 체계를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지적을 해주시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중증도랑 위험도 분류 체계를 고도화시키는 작업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추진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필수 의료 진료 협력 체계 활성화 부분인데요. 이 필수 의료법에 진료 협력 체계를 구성하는 그 안과 그다음에 이 협력이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진료 기능, 또 환자 이송 전원 및 진료 정보 교류, 필수 의료 인력 교류, 그다음에 교육 수련 연구 협력 이런 부분에서의 협력 추진 사항들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이 필요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고려를 해보면 중앙에서 모델을 만드는 것보다는 병원을 중심으로,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좀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을 좀 시험해보는 그런 형태로의 지원 정책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정책 목표는 이제 재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정에 대한 부분은 크게 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봤는데요. 먼저 건강보험 보상체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거 두 가지를 좀 포괄해서 어떤 재정 투자의 효율성 또는 지속 가능성을 관리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먼저 건강보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선별적 차등적 보상체계를 확대하자라는 부분입니다. 건강보험 수가는 크게 상대가치 점수, 그다음에 환산지수, 또 거기에 과산제도 이렇게가 이제 크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치 점수의 경우에는 이게 CPEP이라는 주관적 추정 기반으로 이제 산출이 되다 보니 합의에 이르기 어렵고 또 이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면서 사실 26년간 전면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미시 조정으로 좀 대응이 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불균형도 해소하기 어렵고 또 필요시 인상만 해주다 보니 인하 없이 인상만 해주는 구조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산지수의 경우에는 매년 일률적으로 다 인상을 하는 구조이다 보니 수가의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더 고착화시키는 원인으로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가산제도의 경우에도 의료기관 규모와 진료량 기반을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양이 많고, 그 다음에 규모가 클수록 더 보상을 많이 갖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강보험 보상 구조를 상대가치 점수의 경우에는 좀 주관적인 추정 방식에서 원가 기반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방식으로 해서 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형태로 가져가고, 환산지수의 경우에는 일률 인상 기전에서 좀 전략적으로 선별적으로 차등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들고, 가산제도의 경우에도 규모별 일률 가산의 형태에서 기능과 성과 지역에 따라서 좀 가산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지역 필수 의료를 지원해주는 형태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 환산지수와 관련해서는 이 환산지수는 매년 모든 행위에 대해서 좀 일률적인 인상 기전을 가지고 있다 보니 기존 보상 수준이 높았던 행위에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서 격차가 오히려 더 매년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리고 고가치나 필수 의료 등에 좀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입하고 싶어도 이 일률적인 평균 인상 규모로 인해서 충분한 재정 투입을 하는데도 이제 한계가 존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인상 구조를 일률적인 그런 인상 구조에서 벗어나서 좀 필요한 곳에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선별적 인상 구조로 이제 전환을 하기 위한 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이제 가산과 관련해서도 현재는 동일 행위에 대해서 동일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일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누가 제공했는지, 즉 의료기관 기능에 적합한 기능을 수행한 기관이 제공을 했는지 아니면 그 기관에 적합하지 않은
많은 그 기간에서 수행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 차등을 두는 이 기능 가산으로 좀 확대를 할 필요, 그 다음에 어디서 제공했는지에 대한 그 지역 가산, 그 다음에 어떻게 제공을 했는지에 대한 성과 가산의 형태로 이 규모에 대한 가산을 이렇게 기능, 지역, 성과 가산으로 좀 전환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가산 차등화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 기능 가산의 경우에는 적합한 그 의료기관별로 어떤 기능을 수행할지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립을 해놓고 그 기능에 적합한 질환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보상을 받고 좀 부적합한 질환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보상 수준을 좀 낮게 하는 등의 이 의료기관의 실제 기능과 역량을 반영해서 기능 가산 제도를 구축하자라는 내용이고요. 지역 가산의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지역으로 지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이 진료권을 다시 이제 검토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 내년쯤에는 진료권 기반한 지역 수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도입 방안이 이제 도출이 될 예정인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지역별로 특성도 다르고 또 비용 투입도 다르고 취약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이제 지역 가산을 차등화해서 제공하는 방식들이 도입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현재는 분만 수가 중심으로만 이제 지역 가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포괄 2차 병원 또 특수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해서 또 지역 가산을 확대적으로 적용하는 부분, 또 이제 지역 맞춤형으로 이제 확대하는 부분, 이제 이런 형태로 앞으로 지역 가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게 한 가지 어떤 보상 방식으로 적용하기에는 워낙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과 의료기관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보상 방식들을 설계하는 노력도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건강보험 선별자 차등적 보상 체계에서는 성과 가산 도입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인 진료비, 의과 진료비 규모를 보면 약 1.4%만이 이 성과 가산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양적 기반의 보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얼마나 많이 했는가의 기반으로 지금 다 보상이 되고 있고 이런 성과 기반 지불 제도도 대부분이 다 상종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성과 보상과 관련해서는 또 시범 사업 등의 좀 제한적 영역에 국한되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거의 정부가 이제 그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 10% 정도까지는 성과 가산으로 전환을 시키겠다라는 로드맵이 있는데 1.4%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성과 보상을 앞으로 단기적으로 뭐 5%, 중장기적으로는 10% 이상으로 좀 확대해가는 노력이 필요하겠고 이 과정에서 좀 일정 그 종별의 일정 종별, 일정 의료기관에 치중되지 않도록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적용 가능한 성과 기반 지불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검토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정과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이제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이 법적 내용을 보면 이제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재원은 크게 담배, 개별 소비세, 관세,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일반 회계에 대한 어떤 적립금, 차입금으로 이제 구성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특별 회계에 대한 재원 구성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원이 법적으로 확보가 된 부분이 가장 큰 의의가 있겠고, 법으로는 이러한 특별 회계를 다음과 같이 6개 형태로 이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력, 협력 체계, 또 이제 거점 기간 지원하는 거, 치약제 지원하는 거, 필수 의료 사업 지원하는 거, 특별 회계 관리에 대한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특별 회계 세출이 사용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아직까지 개발되거나 또 이제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1년간 이 특별회계 세출을 어디다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는 그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재원은 확보됐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는 사업 발굴, 또 우선순위 설정, 또 성과 관리까지의 이행 체계를 또 마련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재정과 관련된 세 번째 부분은 재정 투자에 대한 어떤 지속 가능성 관리입니다. 결국 이 지역 필수 의료와 관련돼서는 크게 수가와 특별 회계라는 두 가지 재원이 이제 마련된 셈인데요. 이러한 두 가지 재원 체계가 좀 분절적으로 운영되거나 운영되지 않도록 동일 목표 하에 통합적으로 재정 관리가 이루어지고 또 투자도 이에 따라서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이 정책 목표는 인력 부분입니다. 이제 필수 의료 인력 양성과 지역 정착 지원으로 이제 의료 인재를 확보하자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제 인력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어떤 뚜렷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단기적인 과제부터 좀 보면 이미 2025년에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에 대해서 이제 도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의대 정원 등의 형태로 지역에 대한 배정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2025년부터 단기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립대 병원에 대한 진료 교수 정원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처우 개선, 그다음에 뭐 인건비 이 인건비에 대한 캡이 씌워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좀 개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좀 검토를 할 부분은 이게 뭐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되진 않겠지만 최근에 분만 그 치약 관련해서 이 현장에 계시는 전문의 분들과 면담을 해보면 인건비 지원을 좀 개인 단위로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결국은 가장 힘든 부분이 24시간 당직 체계 요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개별 단위로 지원이 되다 보면 이게 당직을 다 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최소한의 인력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를 좀 봐서 그러니까 당직이 다 온콜이 다 대응할 때는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지를 산출해서 좀 팀 단위로 인력에 대한 좀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주셔서 앞으로는 좀 개인 단위 지원이 아니라 개인 인건비 지원 방식이 아니라 이 영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명의 인력이 필요한지 이제 이걸 기반으로 최소한 인력을 산출하고 팀 단위로 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도 이제 고민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현장에서 주신 의견이 이게 뭐 전문의만 지원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이제 전임의만 뭐 지원해서도 안 되고 전임의 전문의 간호사까지 한 영역에 대한 전체 관련된 인력에 대한 좀 연계성 있고 포괄적인 지원을 해줘야지만 이게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전임의 전문의 간호 인력까지 좀 전체적인 전 영역 인력에 대한 좀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좀 마련하는 등의 좀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지원책들이 많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력과 관련해서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 보사연 내에 이제 의료인력 수급 추계 센터가 설치가 돼서 이제 앞으로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또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해서 그 근거 자료들을 이제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수급 추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좀 근거 기반의 인력 정책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 전공의 종합계획 수립, 또 지원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이제 정책들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공공의대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제 공공의대에서 특히 필수료 트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공공의대 설립 또 지역의사제와 연계해서 지역 필수의료 전문의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이제 중장기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지속 가능한 인력 공급 체계를 좀 마련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정책 목표는 인프라 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지역 필수로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환류 강화 부분인데요. 현재 이 지역 필수 의료 관련된 성과관리는 대부분 다 개별 의료기관 단위로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진료권의 개념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성과도 이 진료권을 중심으로 좀 모니터링이 되고 또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따라서 보상이 연계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개별 기관 단위의 평가를 넘어져서 이게 지역 단위, 진료권 단위의 평가 체계가 구축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필수의료 실태조사 기반 과학적 정책 설계 부분입니다. 사실 이 지역 필수의료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대두됐을 때 가장 정책을 만들 때 어려웠던 지점이 다들 지역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하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 어느 인력이 얼마만큼 부족한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값어치라든지 또 추계치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고 또 발생하고 있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그런 근거를 실시간으로 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제 이런 필요성들이 이제 제기가 계속 되어 왔는데요. 이번 필수의료법에 이 필수의료 관련된 실태 조사를 이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이제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복지부에서는 실태 조사는 5년마다 수행하지만 이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는 매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연계해서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종합적인 실태 조사는 매년 하고 또 성과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이라든지 또 뭐 성과 분석하는 부분은 좀 매년 하는 걸로 이제 계획을 짜고 있어서 앞으로는 좀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현장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이제 노력들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AI 보건의료 기술을 좀 활용해서 의료 공백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보건의료 AI에 대해서는 뭐 우려의 시선과 또 기대의 시선이 다 공존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게 이 보건의료 AI가 지금까지 풀지 못한 의료 체계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AI의 특성상 지역에 대한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측면, 그다음에 시간에 대한 어떤 제약을 극복할 수 있고 공간에 대한 제약을 또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등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 공공 의료에서 좀 이 공백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 의료체계 구조 개혁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지점이 있고요. 특히 이게 AI 도입으로 인해서 전통적인 의료 격차가 오히려 디지털 AI 격차랑 합쳐져서 이 AI 격차가 더 확대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건의료에 대한 격차를 더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이제 보건의료 AI 격차 해소를 통해서 전통적인 의료 격차 해소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적 노력이 오히려 기존의 의료 불평등 구조를 좀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터닝 포인트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지점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박사님, 정말 지역 필수 의료법을 처음부터 요 마지막까지 정리를 너무 잘 해주셔갖고 제가 몇 가지 질문 같은 것들도 막 노트 내놨는데 다 그냥 같이 쭉 설명을 잘 해주셔서 뭐 따로 더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와 계셔요.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 문진수 선생님, 그다음에 이영성 충북 공공의료지원단장님, 대구, 인천, 광주에서도 많이 오셨는데요. 혹시 질문이나 뭐 말씀 주실 거 있으면 편안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충북지원단장 이영승입니다. 질문 목소리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그 지역 이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급 자원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수도권 가까이 있는 지역과 또 완전히 고립된 지역, 대도시에서 고립된 지역들 이런 게 있는데 지역 자체에서 이제 지원단 입장에서는 그 지역 자체의 공급 역량을 따로 좀 더 분석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부 권역은 강원도에 있는 그 원주 세브란스 병원이 실질적인 거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자체로 보면은 충북대 병원이 이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실질적인 공급 가능 역량들을 분석을 한 게 좀 반영이 되도록 하는 요런 거에 대한 기회를 좀 지역에는 많이 그 여지를 넓혀 놔야 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뭐 질문에 대한 질문보다는 의견입니다. 아마 답변이 필요하면 답변 주셔도 좋고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 관련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내년에 저희가 그 필수를 실태 조사를 이제 수행할 예정에 있는데요. 그게 이제 필수를 실태 조사가 중앙을 주도로 하기보다는 각 진료권에 있는 네,
그 진료권들과 협력을 해서 실제적인 지역의 데이터는 좀 지역에서 좀 뽑고 그거를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도 같이 마련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거버넌스 하에 어떤 방법 하에 좀 실태 조사를 구축할지에 대한 부분이 좀 진행될 예정이어서 그때 또 관련해서 의견을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사업 같이 하고 계신 지역의료학습센터 센터장 신혜선 교수님도 계시고, 혹시 또 학생들이나 연구원으로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장 문진수입니다. 네, 좋은 정리 감사드리고요. 뭐 좀 애매했던 것도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 이제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뭐 언급 주시기는 하셨지만 결국은 이 지역 필수 공공 영역에 의료인들, 전문인들이 유입이 되는 방향이 돼야 이게 결국은 문제 해결에 문제, 현재 여러 가지 문제들을 타개하는 데 있어서 한 발짝 이제 다가갈 수 있을 가능성이 보이는 거라고 보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정책, 뭐랄까요? 정책 동력도 떨어질 수 있고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뭐 거기에 대한 명확한 지금 해결책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예산이나 뭐 수가가 올라가면 물론 지금 돌아오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필수 의료 쪽에서 이탈되어 있는 인력들이 돌아오고 또 육성되고 있는 학생들이 그쪽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길 것 같긴 한데 시간 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이 수행되고 또 뭐 공공의대가 뭐 생기고 하면서 인력들이 양성되고 자리를 잡고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몇 년은 걸릴 텐데 그 사이에 대안들이나 그런 방안들이 있는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역의 여러 국립대 병원을 포함한 많은 거점 또는 뭐 상급 종합병원들도 필수 의료 영역에서 뭐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등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인력 부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단기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뭐 TF 같은 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국립대병원에 어떤 기대를 하는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한 4, 5년 정도가 중요한데 그때 제대로 안 되면 정책 드라이브도 떨어질 것 같고 예산 또 제대로 썼는지 또 말이 많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대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 언급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사실 어떤 정책을 만들 때 모델을 잘 짜놓고 돈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인력 확보가 안 되면 실제로 작동이 안 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법과 관련해서도 전문가분들이랑 얘기를 나눴을 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래서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건데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의문이 든다고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지금 당장 뭐 어떤 굉장히 좋은 해결책이 있을 순 없지만 좀 정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의사제를 이제 올해부터 추진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공공의료과를 중심으로 최근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좀 국립대 병원을 중심으로 또 거점 센터들을 중심으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이제 공공의료과에서 주재를 해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현장 의견들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분만 치약제의 문제도 현장 의견을 들어봤을 때 치약제에다가 산부인과를 지원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오히려 좀 거점화 시켜서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주고 인력도 거기에 이제 몰아질 수 있도록 오히려 집중시켜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지속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단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팀 단위로 이 사람들이 인력이 소진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오히려 팀 단위 지원을 안정적으로 해주는 게 뭐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의견들도 주시고 단순히 뭐 산부인과 의사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전공의 전임이 전문의 그다음에 간호 인력까지 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이게 또 운영 가능하다 이제 이런 의견들을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모든 걸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거는 사실 다
모든 분들이 다 어려우실 거지만 지금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직접 현장의 의견을 듣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조금이라도 좀 현장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핵심은 지역 필수 의료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좀 거점화 중심으로 좀 지원이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현장에서 오히려 의견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의견을 오히려 받아서 만드는 게 그게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 저희가 작성하는 거는 사실 너무 탁상 공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력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많이 주시면 반영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지역으로 혁신센터 소장 맡고 있는 예방의료실 신혜선이라고 합니다. 그 연하군 박사님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오늘 강의 총회들이 너무 강의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지역의료 그 지역 필수 의료법 그 내용들이 많이 궁금했는데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지금 센터에서 진흥원 과제로 지역의료 혁신 지원 사업 보고하고 있는데 요 좀 이제 변화하는 환경에서 뭘 좀 또 할 수 있을까 그런 강의 들으면서 그런 생각들 좀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체계는 그는 어느 정도 있는데 이제 그 지역에 대한 그 성과 체계에 대한 부분들 물론 저희가 좀 비슷한 걸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지역별 뭐 혁신 지수 개발하는 건데 사실 근데 말이 혁신이지 거기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결국은 뭐 건강 상태 개선과 뭐 각종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여서 그런 것들이 좀 조금 좀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좀 진행하면서 네, 박사님께 또 도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음. 네, 한 분 정도 더 의견 나누실 수 있을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럼 없으시면 오늘은 네, 요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연하문 박사님 그 좋은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네, 이것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